그러면은 앞서 시간에 우리는 그 치환은유, 바꿔놓기 은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이 바꿔놓기가 아니라 마주보기, 이걸 병치은유라고 말하는데, 이 병치은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병치, 이 병자가 아우를 병자에 놓을 치.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병치라는 이 한자를 보면요, 입, 설립자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치라는 게 뭐냐? 네, 두 개를 나란히 세우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병치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좋겠습니다. 자, 병치은유. 그러니까 이 힐라이트는 시에서 은유의 방식은 바꿔놓기만이 아니라 병치, 즉 마주놓기 방법을 통해서 은유의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치의 은유를 디아포르, 여기서 디아라고 하는 것은 통과됨 또는 마주봄 또는 겹침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그 치환은유가, 지금까지 은유는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어떤 동일성을 찾아서 그것을 유추하고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한다면은 마음과 호수 사이의 공통점, 예를 들어서 잔잔함, 그리고 자극을 주면 움직임, 이런 등등의 어떤 유사한 공통점을 통해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하는 것도 이 하나님과 목자를 동일시한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인자함 또는 인도함, 그런 목자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통된 어떤 기능을 감안해서 하나님은 목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치환의 본질은 동일성, 유사성, 이거에 근거해서 변화를 주려고 했고 또 이동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병치는 A라는 은유와 B라는 은유가 서로 마주봄의 충돌을 통해서 의미가 전환되거나 새롭게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병치 은유를 이해하는 데는 이런 것입니다. 그 병치 은유는 치환 은유처럼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합침이 아니라 서로가 각각 대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제3의 효과나 의미나 정서를 자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치, 치환을 어떤 은유의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처럼 이 병치 은유는 어떤 모든 의미나 가치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언어는 어떤 사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치환 은유와 달리, 요즘에 미술에 색상 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정색, 그걸 검정색 위에 놓으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예를 들어서 분홍색 위에 놓을 수도 있고 검정색 위에 노란색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란색의 어떤 절대 가치를 생각하지만 굉장히 노란색의 본질은 상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이 하양이냐, 검정이냐, 빨강이냐에 따라서 그 노란색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달라진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사실로. 자,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뭐냐? 본질적으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 상대적이란 또 뭐냐?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의 창조, 의미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가가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A와 B를 비교하면서 그 차별성 속에서 의미가 탄생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 의미론이기도 합니다. 음악에서도 대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창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독창보다는 합창, 이중창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독창의 매력도 있지만 이중창을 통해서 A와 B라는 각각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합쳐서 조화를 이루면서 제3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독주와 합주와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고유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은유도 은유를 표현하는데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은유를 드러내는 방법, 이게 바로 병치은유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을 그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언학에서 소슈르가 의미란 그 낱말과 음성의 어떤 이웃의 그과의 변별성을 통해서 탄생한다. 이게 소슈르의 의미론의 아마 유명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게슈르탈트의 이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미지가 합쳐지면 각각의 이미지의 특성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이미지가 탄생한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속에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상승작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둘 이상이 서로 합쳐서 또는 대립해서 충돌해서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감정을, 더 강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병치은유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병치은유가 이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현대에서 필라이트의 이론도 있고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고전 문학에서도 병치은유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의미의 탄생은 현대적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의 시가 속에 병치은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과거에는 병치은유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비유법 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대꾸법이니 대조법이니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두보의 절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두보의 절구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강벽조유백, 그리고 산청화요견, 금춘간욱화 하일슈기년. 자, 강벽조유백, 좀 우리말로 한다면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고,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고. 그러면 파란 강물에 하얀 갈매기가 나르고 있어요. 강물이 푸르니까 하얀 갈매기 색깔이 더욱 희구나.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네, 병치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강물과 하얀 갈매기가 병치됨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청화요견, 산이 푸르니 꽃이 붉게 타고 있네. 산이 푸르니까 꽃이 더
붉게 타는 것이 더 아주 찬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강과 그리고 새, 그리고 산과 꽃, 그리고 색깔도 푸른색과 흰색, 그리고 푸른색과 빨간색, 이런 것들을 대비시켜서 정서적 또는 의미의 를 새롭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걸 옛날에 이것을 대구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을 현대적인 은유의 용어로 보면 이게 바로 병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 금춘간우가 올봄도 보기만 하면서 또 가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 아름다운 봄, 금년에도 보기만 하고 그냥 또 보내고 마는구나. 그러니 하일시 귀년 어느 날에야 내가 고향에 돌아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비죠. 일종의 자연과 인간과 병치. 그러니까 자연은 이렇게 서로 정말 이렇게 태어나고 지고 이렇게 정말 활발하게 상생하고 화합하고 즐기며 사는데, 외로운 인간 나는 언제 고향도 못 가고 고향과 떨어져서 이렇게 사는 이 인간의 고독함, 이것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고독함이 더욱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한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시조에도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황진이의 시조 가운데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나니 옛물이 있을소냐. 인걸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노매라.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네, 산과 물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산이고 한쪽에는 물입니다. 그런데 산은 옛산이요. 산은 언제나 산입니다. 옛날에도 산이고 지금도 산입니다. 똑같이 산은 푸르른 청산입니다. 그런데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산과 물을 대비하는데 문제는 산은 영원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은 영원하지가 못해.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아주 대립된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병치시고 있어요. 산의 영원함과 물의 가변적인 이런 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인간은 어떠냐? 인걸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노매라. 인간도 물과 같아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그러니까 인간은 물과 동일시 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산과 대비되는 것이죠. 따라서 산은 영원하다. 자연은 영원한데 물은 가변적이고 또 인간도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 불가역의 시간, 가역의 시간과 불가역의 시간. 자, 이런 것들을 영원한 시간과 소위 가변의 시간의 이런 것, 여기서 바로 인간의 허무함을 보다 더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시에서 병치은유는 또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현대시에서 병치은유라고 한다면은 그런 낱말과 낱말의 대립, 과거의 시는 대개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시에서 병치는 그런 낱말과 낱말의 대비도 있지만 아예 A라는 시행과 B라는 시행, 그리고 A연과 B연의 대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서양시에서 가장 많이 그 병치적인 구조를 말할 때는 에즈라 파운드의 이 지하철 정거장에서라는 그런 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정거장에서라는 시는 단 2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지하철 정거장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수많은 인파들을 보고 거기에서 또 다른 시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시의 특징입니다. 자, 지하철 정거장에서 군중 속에 끼어있는 유령의 얼굴들, 지하철에서 수많은 인파가 이렇게 막 떼져서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군중 속에 있는 유령의 얼굴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군중 속에 수많은 인파 속에 유령의 얼굴들이란 것은 이게 일종의 은유이기도 하죠. 결국 이것은 새벽 인파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그걸 유령의 얼굴들로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 줄에서는 검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비에 젖은 꽃잎들, 검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비에 젖은 꽃잎들, 유령의 얼굴들이 비에 젖은 꽃잎들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그런 이미지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년과 2년이 서로 병치되어 있다. 물론 약간 유사성을 찾는다면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히 이질성이 강한 군중과 검은 나무까지는 너무 대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령의 얼굴과 비에 젖은 꽃잎 이렇게 대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은 글쎄요, 참 도시인들의 그 삶의 어떤 참 생존 경쟁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비에 젖은 꽃잎들이란 말을 보면 더구나 검은 나무까지 걸린 비에 젖은 꽃잎들이라는 모습을 보면은 무엇인가 도시인들의 우울함, 그 우수가 깃들인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시라고 봐야겠습니다. 다른 한편의 시를 좀 보겠습니다. 이 김종삼의 아뜨리의 환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뜨리에서 흘러나오던 르드비히의 주창곡, 소묘의 보석길, 이게 1년입니다. 한가하였던 창가의 한낮. 근데 여기 창자는 이 창녀라는 뜻의 그 창녀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가하던 창녀촌의 한낮. 그 다음 옹기장수에 불던 단조. 이렇게 했습니다. 그 1년에서 보면은 아틀리에 그 미술 작업실에서 흘러나오던 루드비의 주창곡. 미술 작업실에서 루드비의 주창곡, 어려운 말 같은 게 소나타를 주창곡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술 작업실에서 소나타 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비대칭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립된 이미지입니다. 그러더니 그 밑에 소묘 스케치입니다. 보석길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나타와 보석길은 너무 대립적인 그런 병립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하던 사창가의 한낮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옹기장수에 불던 피리 소리가 또 단조, 피리 소리가 또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가하던 창가의 한낮하고 옹기장수의 단조도 또 역시 대립된
서로 대립된 그 병치적인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모습은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의 뒷골목에 지금 도시도 아니죠. 60년대 70년대 도시의 뒷골목에 어떤 부조리한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런 대립된 이 병치은유를 예를 들 때에 이 조향의 바다의 층계라는 작품을 또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이 바다의 층계를 다른 방법에서는 이것을 슈르리얼리즘, 초현실주의 작품이다. 그러면 이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내면의식 또는 자유연상법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굉장히 지금 예를 들어서 은유의 기법으로 보면은 일종의 병치은유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작품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낡은 아코디언은 대화를 관뒀습니다. 여보세요, 뻔뻔따리야, 마루주카, 디젤 엔진이 피는 들국화. 왜 그러십니까? 모래밭에서 수학이, 여인의 허벅지, 낙지 까만 그림자, 비둘기와 소녀들의 낭대뷰, 그 위에 손을 흔드는 파란 기폭들, 나비는 기중기의 허리에 붙어서 푸른 층계를 헤아린다. 네, 무슨 시입니까? 네, 무슨 시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이 시도 보면은 어떤 하나의 주제에 의해서 일관된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치환은유와 달리 이것은 한 귀절 한 귀절 한 귀절이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다 떨어져서 독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낡은 아코디언은 대화를 그만둬. 아코디언, 악기, 아코딩. 낡은 아코디언은 대화를 그만뒀습니다. 그러고서 끝났어요. 그러더니 또 여보세요는 전화 벨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뻔뻔따리야, 꽃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루주카, 서양 춤 이름입니다. 춤이 나와요. 디젤 엔진에 피는 들국화, 엉뚱하게 디젤 엔진에 들국화가 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왜 그러십니까? 하고 또 전화 대화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모래밭에서 하더니 또 수학이, 여인의 허벅지, 낙지 까만 그림자. 그러니까 각각 이 하나하나의 행들이, 단어들이 하나도 서로 연결되거나 소통되지 않는 독립된, 그래서 병치, 서로 각각 독자적으로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의 소녀들의 랑데부, 비둘기와 소녀들의 랑데부. 이게 비둘기하고 소녀들하고 랑데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롱데부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손을 흔드는 파란 기폭들. 그러더니 나비는 기중기의 허리에 붙어서 푸른 층계를 헤아린다. 바다의 층계라는 말을 했는데 결국 나비는 기중기라고 하는 육중한 기계의 허리에 붙어서 푸른 층계를 헤아린다는 전혀 이질적인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서로 생경한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병치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겠는데, 이런 것은 좀 극단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이런 대립이라고 할까, 충돌 관계의 시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합리적인 이성적인 의미를 추구하고 탄생시키기보다는 어떤 상태,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어떤 상태를 그대로 제시하는, 그래서 이것을 미술의 오브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대상을 그냥 드러내는 존재 그 자체를, 이것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대상 그 자체를 그냥 드러내는 것, 이러한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의 극단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존재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되겠고, 또 어떤 그런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존재의 시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치환 은유가 의미의 시라면 병치 은유는 존재의 시다. 그래서 이런 그 존재의 시가 좀 더 극단화될 때 무의미 시, 요즘엔 하이퍼 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은유의 두 방법, 하나는 치환 은유, 또 하나는 병치 은유, 이렇게 둘로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병치 은유를 지향해야 옳으냐, 또는 치환 은유, 그러니까 바꿔놓기 은유냐, 그리고 마주보기 은유냐, 어느 쪽이냐. 전통적인 서정시인들, 전통적인 시인들은 대체로 치환 은유, 바꿔놓기라고 하는 역시 전통적인 은유의 기법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시, 모더니즘 시에서 모더니즘 시인들 속에 상당한 사람들은 이런 그 병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시의 영역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병치를 이렇게 모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환은유도 물론 신선하면 좋습니다. 바꿔놓기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치환은유는 어떤 신선함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환은유도 훌륭한 치환은 좋습니다. 또 하나, 병치은유는 이렇게 충격적이고 당돌함은 있는데 자칫 난해함, 그래서 독자와 거리를 멀리할 위험이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은유의 방향은 치환이냐 병치냐, 저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 시가 또 다른 세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 은유에는 치환과 병치, 이렇게 두 가지 기법이 있다 하는 것이고,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병치냐 치환이냐 궁극적으로는 의미를 새롭게,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서를 발굴하고, 그래서 어떤 그 의미의 세계, 감성의 세계, 이런 세계를 보다 새롭게 하면서 모든 존재의 진실을 새롭게 추구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유의 병치와 치환,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